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의 2차 과목인 부동산 공법 가지고 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전체 내용을 20강으로 이제 줄여서 보려고 하는데요. 뭐 기초 입문이긴 하지만 뭐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그래야 뒷 공부들에 도움이 되시겠죠. 부동산 공법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앞 시간에 이제 다른 과목들을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도 좀씩 접하셨겠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공법입니다.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하는 거죠. 즉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인데 토지에 대한 법이 300개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법이 100여 개가 있습니다. 400개 법 중에서 토지에 대한 법 4개, 건축물에 대한 법 2개 해서 6개 법이 저희 시험 범위입니다. 그 자료에 목차에 보시듯이 1편부터 6편까지 6가지가 있는데요.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0개 부동산 공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2편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뭐 무슨 분당 신도시, 동탄 신도시들을 떠올리면 되겠죠. 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시정비법, 도정법, 정비법까지도 줄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자주 가끔 들어서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법입니다. 오래된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도시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처음 새로 개발하는 거라면 도시정비법은 또 그 도시정비사업은 개발되어 있던 곳인데 오래돼서 낡았다고요. 낙후된 곳을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4편에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법이 되는 거고요. 건축물 정의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뭐 지붕 있는 건축물 중에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활동에 중요한 것은 또 국민의 의식주 기본생활에서 주택이 중요한 거죠. 주택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법이 있는데요. 농지법은 이제 땅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1편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 분량이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50% 가까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개발법, 정비법 6문제 합쳐서 12문제, 30점 분량입니다. 농지법은 2문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3개 법 합쳐서 7문제, 2문제, 16문제, 40점 분량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 400개 법 중에서 6개 법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6개 법의 법과 시행령을 합치면 그게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대상이 2000쪽입니다. 참고로 중개법에 걸려있는 시험 범위에 걸릴 수 있는 내용들이 A4용지로 편집하면 100쪽 내외거든요. 그러면 거의 20배 가까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공법에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양이 많다는 거죠. 양이 많은 건 크게 걱정되진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핵심 줄기를 잡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이게 우리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저 멀리 땅이 보이는 거죠. 아니면 지금 걸어가시는 분은 지금 땅을 딛고 걸어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계시면서도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달리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분들 다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집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도서관, 독서실에서 또 아니면 사무실에서 또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일상생활 용어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는 그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 용어를 새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스마트폰
그러니까 통화하고, 그러니까 문톡 주고받고 뭐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가끔 인터넷 검색도 하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면 됐지. 거기에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고 ICP 주소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몰라도 큰 지장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 됐습니다. 근데 다중 분할이 어떻고, 그러니까 시 분할 접속은 어떻고 그런 거 몰라도 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던 용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부동산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중개업소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쓰고 있는 전문적인 용어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일상 수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거의 외국어예요. 외국어인데 외국어 중에서도 가끔 접하신 중국말이나 그러니까 일본말이 아니라 거의 소련말입니다. 지금은 해체돼서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어르신들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소련말 하고 있네 뭐 그러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을 배우는 겁니다. 뭐 소련말, 소련 해체됐으면 그럼 뭐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콩고에, 그러니까 무슨 부족의 말을 지금 배우시는 거라고요. 근데 콩고의 어느 부족의 말은 단어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배우시는 겁니다. 두 가지죠. 공부 방법은요. 외국어 공부입니다. 혀로 공부하셔야 되죠. 내가 그 말을 소리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혀로 소리를 내야만 외국어 공부는 할 수가 있고 그 단어가 익숙해져야만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단어가 내 혀에서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내용도 어슴푸레하게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어를 소리내서 외우셔야 됩니다. 내 혀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고 내가 낸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저는 계속 떠들 거고 여러분은 들으시고 하겠지만 귀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시고, 그러니까 뭐 차 안에서든 혼자 걸어가실 때 소리를 내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시면 크게 소리 내서 공부하시고 도서관이나 독서실, 사무실에 잠깐 땀 나실 때서 공부하실 때에는 입속으로라도 웅얼웅얼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양이 많은 건 걱정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고요.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반복하는데 양 많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러니까 중심줄기를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격가지를 나중에 붙이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많은 건 걱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개법도, 그러니까 공법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물론 공법이 좀 더 양은 많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십니다만 거의 그러니까 근접한 수준의 점수를 내시게 됩니다. 특히 이번 기초입문 과정은 그 핵심 용어들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로만 갖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일상 용어만 갖고는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용어를 다룬 거기 때문에 기초입문이라고 해서 룰루랄라 편히 생각하셨다가는 아이고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는 이 다음 과정들의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생은 시작하셨죠.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핵심 용어들을 또 잘 잡아두시면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본 과정들, 그러니까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초 입문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더 처음에는 쉽지 않죠. 소련말 공부를 시작하는데 가장 엑기스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고생들은 시작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편 가기 전에 그러니까 공법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가시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한 법입니다. 국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지켜야 될 약속이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 적용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직원하면 법은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2만여 개 넘는 법이 있는데 그걸 크게 사법과 그러니까 공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은 그러니까 사사로울 사자,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민법입니다. A와 B, 의사의 합치,
서로 뜻이 맞아야만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지. 또 거기에 대한 책임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뜻이 안 맞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요. 공법은 공이 공자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로교통법 같은 걸 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구 빨리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유 춥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기 횡단보도가 있는데 길 건너서 집에 가야 되는데 빨간불 켜져 있어요. 누가 저기다 불 켜놨대. 내가 마음대로 걸어가면 되나요? 안 되죠. 사고 나고 다치게 되고 그다음에 교통마비 되고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위해서인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신호등 안 지키는 경우들 많았어요. 뭐 그랬었나? 8688 아시안 올림픽 게임 때 TV 광고에서 공익 광고로 가장 많이 하는 내용이 신호등 지킵시다 였습니다. 8688을 앞두고 있는 선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호등을 지킵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공익 광고였었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게 훨씬 개인도 편한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걸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활이 되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기면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세금에 대한 거라든지 세금을 전혀 나는 안 내겠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잖아요. 세금을 내는데 나는 이 고생해서 요만큼 벌었는데 이만큼을 떼어가고 저 사람은 별 고생도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 찌끔밖에 안 내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세금을 안 내겠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교육, 애기들 학교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왕따가 싫으니까 학교에 안 보내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의무교육이죠. 쓰레기 봉투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셔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막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는 거는 부동산 공법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을 사고 팔고 할 건지 말 건지는 둘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건 사법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B가 샀으면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보고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거고 등기법도 역시 공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그런 장부에 대한 모든 내용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에 대한 규제하는 것과 그런데 개인이 조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관청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동탄 신도시를 만든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다. KTX 고속철을 만든다. 뭐 GTX를 또 한다.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그러니까 개인들을 마음대로 맡겨놓으면 안 되죠. 건물 엉망지어서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땅 엉망진창 손 깎아가지고 큰 비 와서 무너져 내리면 아랫사람 피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과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관청 중에 누구한테 도장을 받는지 어떤 내용은 누가 계획을 세우는지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도 빠지지 않고 담겨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외우는 건 우리 시험의 초점은 아닌 거죠. 국가, 시도지사, 시군구 등이 있는데 누가 하게요? 뭐 이거는 정답 걸리는 건 40문제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초점이 아니라고요. 그 내용과 취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배경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그러니까 제1편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객법 제1장 1절 부동산 공법 기출이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굵은 1번 행정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지금 말씀드렸던 그 행정청이 어떻게 짜져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관청은 그러니까 국가도 있고 지방도 있죠.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도 있고 지방정부도 구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앙 차원의 행정청에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도 뽑았고
지방의회 의원도 뽑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지방이 있는데 지방은 크게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덩어리 부르면 대한민국 정부 국가인 거고요.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뭐 미국 50개 주가 있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228개로 쪼개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건 각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광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6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 그러니까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남도 등 도, 그다음에 제주,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거를 다 묶어서 부를 때 힘드니까 하나하나 쭉 풀어서 부를 때 힘드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그냥 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그려보면 뭐 좀 빨리 그리겠습니다. 뭐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 저찌고 되면 광역시, 인천, 대전, 광주,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가 8개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강원도 8개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뭐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충청 남북은 일제 때 그러니까 그때 나뉘어진 거고요. 그전 조선까지는 충청도, 고려 때는 뭐 충청도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큰 도시 2개요. 어디예요? 충주와 청주요. 전라도, 그러니까 전주와 나주요. 경상도, 경주와 상주요. 강원도, 강릉과 원주 이제 그런 큰 도시들이 있었던 것들을 조선 때 도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각각 도로 더 세부적으로 분리된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셨었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습니다. 세종은 선거로 시군구를 뽑지 않고 모든 권한을 세종시장이 다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 등이 있죠. 제주 역시 선거로 시군구를 뽑지 않고 모든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밀감 보냈는데 많으신 분이 밀감 보내줬는데 제주도 서귀포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시는 선거로 뽑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행정 편의를 위해서 둔 거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주시 다 같은 수준인 겁니다. 거기는 우리 공법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 광역시의 구는 이제 그 광역시에서 처리할 때 같이 가게 되니까 뭐 구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따로 생략을 하게 되고 세종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권한 국가 차원의 결정이 아니면 세종시장이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얘기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고 어느 법에서는 아직도 세종과 제주를 언급하고 있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 운영에는 아무 지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이게 기본 체계입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 어찌고저찌고 그다음에 시는 인구 5만 이상의 어찌고저찌고인데 시 중에서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는 일반적인 시장보다 더 큰 권한을 줍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어디에 도로 만든다. 그 계획은 주민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시장, 예를 들면 수원 옆에 있는 의왕시장이나 수원시장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50만이 안 되는 소규모 시장은 도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에게 올려야 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데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들은 직접 도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에게는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로 이제 수도권에 많죠. 그러니까 수원, 성남,
그러니까 뭐 이미 100만 넘었고요. 그다음에 고양, 안양, 안산 등등등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는요. 그러니까 전주, 그다음에 통합 마창진, 그러니까 통합 창원시요. 그다음에 포항 등이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굵은 2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보전, 저 좋은 산자락이 있는 거죠. 나무 잘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주변, 한강 주변 마음대로 콘크리트 부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나무 싹 베고 땅 다 갈아엎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인데, 그거는 장관이 아니라고요. 장관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 권한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한다고요. 시대가 합니다. 시댁이 합니다. 친정댁이 아니라 시댁입니다. 시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그 공법에, 우리 시험법에 있는 중요한 법들에서 6개 법 중에 5개 법 다 기본이 시댁입니다. 표로 보시죠. 아직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먼저 보시면 둘째 줄에 국토개혁법,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 아래 개발법, 시댁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 아래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정비구역, 시댁만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이 승인하는 게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시댁이어야 되는데 수원평야가 없고 성남평야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만 합니다. 6개 법 중에 5개 법은 시댁이라고요. 그런데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건축법의 건축허가는 어떤 정책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건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건축법의 세부적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건축하고 싶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건축법만 시댁이 아니다는 거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국토개혁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가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 1장 2절 국토개혁법인데,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토개혁법은 또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법이 운영됩니다. 국토개혁법은 특광시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결정은 시댁이지만 법 운영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12문제고 공법의 가장 기본 내용인데 그 전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들은 꼭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보시고, 또 이 그림 정도는 쓰시는 것도, 공책에 한번 써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거기 이제 자료에 모든 내용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 국토, 우리나라 땅을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땅의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개발 땅, 도시지역, 중간 땅, 관리지역,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요,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개혁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합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대한민국과 고속도로 뚫리고 KTX에서 전국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만, 어쩌다 출장을 가시고 어쩌다 친척 결혼식에 가시고 하시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요, 저쪽 그 부산에 사시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때는 서울에 와서 일 보시고 저녁 때는 강릉 가서 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 부산 가서 주무시고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차라리 방을 얻어서 하는 게 그렇게 다니면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는 거라고요. 도요. 충청북도 전체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죠. 서울의 구요. 전철로 2칸, 버스로 4칸이면 구가 바뀝니다.
구 단위로 생활한다.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구에서만 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도봉구 노원구가 이제 서울에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도봉구 사시는 어느 아주머님이 저녁에 옆집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기를 자기야 나 아까 낮에 노원구에도 갔다 왔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거잖아요. 구가 생활 단위가 아닌 거죠. 특광시군이 우리 생활 단위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도봉구 시외버스 터미널, 노원구 시외버스 터미널 따로 강서구, 강남구, 서초구 다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서울특별시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러니까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저쪽 동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방향에 따라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정도가 있는 거죠. 수원에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 대전 사는 친구가 놀러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 차로 올 거야 버스로 올 거야? 아 나 차 막히니까 버스로 갈래. 그러면은 경기도 시외버스 터미널로 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물론 여기에는 세종과 제주 다 이제 포함돼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초점이 아닌 거고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는 게 길으니까 줄여서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라고요. 군은 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세 글자로 도시군, 도시군 세 글자, 네 글자로 특광시군.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163개, 그러니까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시가 70여 개, 군이 80여 개 돼서 전국 163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라도 특광시군에는 다 포함되죠. 물론 이제 세종과 제주는 그러니까 같이 포함되는데 언급을 줄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163개 각각 특광시군에서는 주민의 생활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는 게 나은지, 우리 구민이 아니라 특별 시민은 어떻게 생활하는 게 나은지, 우리 도민이 아니라 가평 군민이 어떻게 생활하는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 대한 계획 따로 있습니다. 다른 법에 따로 있고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경기도 차원의 계획 다른 법에 따로 있고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각각의 특별시, 각각의 광역시, 각각의 시, 각각의 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그 자리 행정주소를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특광시군, 제주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종시는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옆에 시가 있습니다. 옆에 군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A, 옆이 B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 광역시는 이 기본 틀에서는 좀 특별한 거니까 시군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경기도에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와 그 옆에 있는 의왕시를 보겠습니다. 수원과 의왕 밀접한 생활권이에요. 밀접한 생활권이니까 같이 계획 세운다. X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수원시 따로 계획 세우고 의왕시 따로 계획 세우고 시가 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별도의 자치정부, 별도의 지방정부를 구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계획을 세우고 각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광시군, 도시군이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담겨있는 내용이요.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래서 도시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63개 특광시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에는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신도시 만드는, 또 새로운 단지 만드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이 사항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누가 손대냐고요? 국가 차원의 문제 따로 있고 도 차원의 문제 따로 있다고요. 특별시에 어디, 광역시에 어디, 시에 어디, 그것들 누가 하냐면 행정청에서도 땅을 손대는 거죠. 근데 행정청에서 우리가 선거로 시장, 군수를 뽑아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가 불도저 밀고 나서 잘못 밀었네? 그러면 다시 빠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해야죠. 행정청에서 대한민국 땅 손댈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대한민국 땅 손대는 게 관청만이 아니라 개인도 하는 거죠. 개인도 물론 자기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세우겠습니다만 그건 관청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고 관청에서 봤을 때는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게 공익이죠. 그게 사회 전체의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지역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뭐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그건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의 중심축이고 그것을 국토위, 특광시군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니까 땅 사고 팔 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가 마음대로 팔고 또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고 싶은 땅 살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투기가 심한 곳은 거기는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정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다. 도시군 계획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인 건데 그러니까 이건 다 칼로 무자시 딱딱 끊어서 가자는 게 원칙이죠. 각각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둘 이상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둘 이상을 그러니까 광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는 걸 지정하고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역이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넓어서 광역이다. 그게 아니고요. 둘 이상이면 광역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둘 이상이면. 그러니까 그 뭐 수도권에서 광역버스, 지방에도 광역버스가 있죠. 광역버스는 버스가 한 2배는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광역인 거죠. 그 광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내용들을 파악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걸려있는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과 그 다음에 관청 써져 있는 건 이제 뒤에서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처음에는 이 큰 그림, 우선 지금 여기까지는 딱 2가지입니다. 2가지만 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전국 어디라도 특광시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생활 단위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을 3글자 도시군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4글자 특광시군, 도시군 길게 풀어서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계획법, 대한민국 땅을 누가 손대냐고요. 관청도 손대고 개인도 손댄다. 관청이 손댈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개인이 손댈 때는 옆집 아랫집 피해주면 안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1장 3절 내용을 보시죠. 1장 3절에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 굵은 1번 국토계획법의 목적. 2번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앞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대한민국 땅을 이용 개발 같은 말이죠. 사람이 쓰는 겁니다. 콘크리트 들어가는 게 기본이겠고요. 보전 그대로 놔두자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전할지에 대해서 그거를 특광시군 단위로 나누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심 내용이다는 내용입니다. 굵은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즉 전국 모든 토지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그러니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는 전국 모든 토지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 동그라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뒤에 설명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그러니까 관리 지역. 도시적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적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즉 중간 땅이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농림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림업을 하자는 거고요. 나무 키우고 그다음에 농사 짓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 뒤로 전국 모든 땅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다 구분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굵은 2번 본문 첫째 줄에 국토는 토지 유용 시스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용 방향까지도 고려해서요. 그래서 어디 배나무밭 과수원이 있어요. 배나무가 자라고 있는 배나무밭 과수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관청에서 신도시 만들겠다고 정하기만 했습니다. 발표만 했고 그다음에 아직 삽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배나무 자라고 있어요. 거기는 농림지역일까요? 도시지역일까요? 떼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으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떼봐야 아는 거고 그럼 배나무 과수원이면은 거기는 절대로 도시지역일 리는 없다. 틀리죠. 도시지역 될 수도 있잖아요. 발표하면은 장래 방향을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시 만들 땅이다. 계획이니까 이미 도시적으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관리지역은 4층 이하가 원칙. 나머지는 그것보다 더 작으니까 뭐 8층 건물, 10층 건물이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도시지역입니다. 근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많이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떼봐야 아는 거죠. 배나무밭도 도시지역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 뭐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직접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참고로 메모 하나 해두시고 다음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띄엄띄엄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온 나라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ONNARA. 그다음에 한글로 그냥 루리스, LURIS. 그러니까 어디라도 집원 찍어 넣으면 거기에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 땅바닥에 대해 이름 붙이는 게 400가지가 있는데 뭐가 정해져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루리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 랜드 유지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몇백억 들여서 세금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볼 수도 있고 애플 앱, 안드로이드 앱으로도 다 깔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깔고 지번을 찍어 보시자고요. 관심 있는 곳이요. 아니면 점심 드시고 기다리시는 곳이요. 식구들과 어디 외식 나가신 곳이요. 그러면 땅에 어떤 이름들이 어떻게 붙어 있고 또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대한민국 땅바닥에 이름 붙이는 게 400가지가 있는데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하는 겁니다. 개발 땅이냐 보전 땅이냐 중간 땅이냐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토지용의 가장 밑그림입니다. 전국 모든 땅은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면서 관리지역 그런 거 없다고요. 전국 모든 땅은 넷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독도 대한민국 땅이죠. 대한민국 땅이면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 이름이 있다고요. 즉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색깔로 칠해놓은 지도이다. 가장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지정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입니다. 자, 이게 용도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그 아래 표에 이제 표가 넷째 줄, 4줄짜리 표라고 하면 넷째 줄을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도시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름 읽기로는 그냥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우리가 일상 쓰고 있던 도시하고는 이제 다른 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는 겁니다. 뭐 프로토콜. 그러면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뭐였어요? 그냥 언젠가 그 미션 임파서블
그 탐 크루즈 나오는 거기에 영화에 뭐가 아무튼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었죠. 근데 뭐가 그 인터넷을 공부하시려면 그걸 아셔야 되듯이 도시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뭐예요? 도시와 시골이 있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요. 애들 그 동화 있잖아요. 시골쥐, 도시쥐.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그러니까 그 쥐 한 마리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언제 놀러 왔어요. 야, 시골에 있는 쥐들아, 도시에 가면 먹을 것도 많다. 시골쥐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도 먹을 거는 많긴 하지만 고양이도 야옹야옹 밤에 그러니까 차가 띠띠빵빵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시골이 좋아. 돌아오는 그 시골이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도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로망으로 뭐가 있고요. 까도남이 있죠. 까칠한 도시남자. 뭐 1번 현빈,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김수현, 3번 이제 유아인까지 왔나요? 뭐 그 유아인 얘기 나오니까 뭐 얼마 전에 그 뭐 무슨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고등학생 아들하고 그러니까 카톡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뭐 해? 영화 봐. 무슨 영화? 그러니까 베테랑. 엄마는 그러니까 누구 베테랑 영화를 본다고? 그래 베테랑. 그러니까 친구 베테도 있었어? 아니 영화 베테랑을 본다니까. 아 그래 너 베테랑 영화를 보는데 무슨 영화를 보냐고. 베테인지 베테랑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유아인까지 있는데 옆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현빈, 김수현, 유아인 그런 까도남까지 도시였는데 또 도시가 지금 또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도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행복했어요. 까도남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혼자 히 웃으시고 좋고 행복했었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시군 네 글자 뭐였어요? 특광시군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 그걸 끊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군에서 군 내려오니까 도시라고 하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 지역이요? 도시스러운 지역이요? 아닙니다. 현빈, 김수현, 그러니까 유아인 마주칠 것 같은 지역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스러운 지역이요? 아닙니다. 도시지역 네 글자 하나의 고유명사입니다. 배나무밭 도시지역일 수 있다고 그랬죠. 도시지역은 뭐가 아닌 거예요? 관농자가 아닌 땅이 도시지역입니다. 부동산, 결혼, 중개법, 공시세법 어디를 가서도 우리 시험범위에서 도시지역 네 글자는 이제 아쉽지만 현빈 잊으세요. 김수현 잊으시고 유아인 잊으시고 도시지역 네 글자는 뭐고요? 도관농자에서 관농자가 아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군은 뭐였고요? 6개 법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 도시군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전국 163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이 되는 거죠. 똑같이 써져 있지만 전혀 다른 소련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를 했을 때 소련 배구 선수팀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CCCP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CCCP라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래요. SSSR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키릴 문자고요. 똑같은 우리는 알고 있는 글자지만 전혀 다른 걸로 쓰이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던 도시지만 전혀 다르게 쓰여 있는 겁니다. 도시와 시골은 공법 용어는 아닙니다. 도시와 시골은 기준 없어요. 통계청 기준 다르고 행정자치부 기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쓰세요. 개인이 알아서 쓰는 겁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그 아래 읍면동이 있는데 면을 여기에 넣을 거냐, 여기에 넣을 거냐, 뭐 시골과 농촌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그 마음대로 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 용어가 아니고 아쉽지만 까도남 공법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도시 이제 도시는 그러니까 또 넘어갔다고요. 도시는 없고 뭐가 있고요. 도시군과 도시지역, 특광시군의 도시군과 도관농자의 도시지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따라서 이 용어들을 여기서 멈춤하고 또 계속 보지 마세요. 그냥 20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으세요. 모르는 거 다시 듣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이 스크롤바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면 여기쯤 왔습니다.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여기로 넘어오게 됐어요. 다시 하다 보면 5분 걸립니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시 들어도 또 몰라요.
다음 내용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끝까지 들으면 아시게 돼요. 그 다음 들으면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강부터 20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소련말입니다. 3번 듣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말 하지 마세요. 소련말 어려운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니까 모잠비크 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 뭐니까 남미의 그 아마존의 눈물 그 부족이 쓰는 말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쪽 말 어려워. 당연하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3번 20 기초인문 20개 강의를 3번 들으시고 야 이게 어려운 과목이구나. 그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3번 들으실 때까지는 그냥 편히 들으세요. 편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뒷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